미국이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내용들, 또 계속 이어져 오는 악재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식의 이런 결론을 좀 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이제 낙관론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하반기에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죠. 다만 국내 시장은 내년 1분기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증시의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종목군들은 수출주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 수출주들 같은 경우도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원자재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수지상으로 본다라면은 적자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 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K 배터리 쪽에서는 실적이 조금 엇갈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갔다 치더라도요, 2분기 실적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2분기에는 SDI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올 거 전망되고 있지만, 지금 LG 같은 경우나 SK 같은 경우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적자가 아니라 그냥 실적이 감소한다라는 어떤 느낌만 주더라도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LG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겠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어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 증시 보신 분들은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으실 거예요. 미국이 올라서 끝났네, 이런 느낌을 또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승해서 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일단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초반부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분위기도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이런 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악재인데, 여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일단은 혼자서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리,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0.4%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0.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나았던 것 같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이나 하락이 이렇게 눈에 띌 만큼 크게 나타난 부분은 아니고 그냥 관망하자라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나온 이런 시점 속에서 뭔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낙관론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그런 마음가짐을 투자자들이 조금 먹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조금 멈추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이런 낙관론이라는 부분들을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나왔죠. 월가에서요, S&P 500이 올해 말 4,627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2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가의 상위 15명의 15명의 주요 전략가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위 15명이든 상위 1%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전망
전망치들은 어차피 다 맞진 않아요. 그리고 당장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부분들 몇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증시는 또 경제 상황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상승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도 하게 되는 거고 보유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전망들이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뭐 다 망할 거야 끝날 거야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주식 다 빼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쳐야지. 주식 시장 자체에 이제 발을 들여놔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겠죠. 네, 뭐 뉴욕 증시가 이제 잔인했던 상반기를 보내고 잃었던 대부분을 올 연말까지 대부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상반기에 잃었던 대부분을 연말까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되돌림 반등이 아니라 그것을 거의 다 회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 포인트가 지금 절반 수준을 넘어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경기 침체를 만약에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면 5,33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라붙어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는 뭐 늘 극복해 왔었던 부분이니까 저것도 나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저것도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5,330포인트. 그게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5,330포인트 못 가겠느냐, 6,000포인트 못 가겠느냐, 당연히 가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10년 보유한다 생각해보세요. 뭐 조정을 아무리 깊게 받는다 하더라도요, 계속 삼성전자가 뭐 5만원대 머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10년 들고 가겠다 생각한다라면 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시가 10년 후에도 물론 이제 지금 위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3,000포인트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이후에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이 국내 증시가 계속 그렇게 나빠질 것이냐, 이 부분들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 되게 어둡게 나왔어요. 날개 없는 추락, 코스피 내년 1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코스피의 하락 추세 하단으로는 205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때 막 던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그 EPS의, 펄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즉,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의 이제 하단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적이 감소세를 보일 때는 주가 전망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증권사들이 시장이 나빠질 때 더 나빠진다, 더 안 좋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의 어떤 주가의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는 이런 것들 전망을 이 상태로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3분기부터 또는 4분기부터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건 안 맞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밴드폭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12개월 전망치인데 적어도 12개월 전망이면은 12개월 후에 다시 전망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빠를 때는 한 2, 3주 안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뭐 하단이 2050이다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오늘부터 당장 반등이 나가가지고요, 지금 뭐 2300포인트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이지만 반등이 한 2, 3주 정도 진행돼서 2,500까지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밴드 하단폭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시 전망치도 바로 어떻게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따라서 그냥 뭐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믿을 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 1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의 경착륙,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도 해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받아들고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전망치가 달라질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상황이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장기적 추세 전망은 해외 시장의 변수에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그게 보면 좀 아직도 답답해요. 네. 국내 시장 상황 속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금융위원회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를 했다고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렸다고 하는데, 야, 그런 기사들 보면은 참, 네. 한숨이 좀 나오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막 불안정한 모습도 굉장히 많고 시장 자체도 불안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갈 길을 잃고 막 방향을 잃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겠는데 일단은 꿋꿋하게 진행하세요. 왜냐면 시장은 뭐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온 것은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도요. 2020년도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조정인 거거든요. 그럼 큰 상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조정이 있었어야지만이 큰 상승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의 끝자락에 이만큼이나 내려와서 뭐 여기서 조금 더 조정 받는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끈질기게 버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참는 시점에서 팔아먹는데요. 더 이상 못 참는 시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 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넘어가면서 숨통이 확 트이는 그런 좋은 자리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좀 느긋하게 마음가짐 가지시고요. 불안한 증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다 같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하반기 증시 변동성이 출렁거릴 텐데 제가 뭐라고 했죠? 출렁거리는 건 살이라고 그랬지.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세요. 여러분들 같이 멘탈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살이야, 살. 네, 살이니까 그거 빼시고. 자, 버팀목은 이제 수출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장기 침체,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따라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보수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거 다 떡밥이죠? 네, 어닝 시즌이 들어옴에 따른 떡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은 이제 무조건 실적으로 연결돼서 종목들의 급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 성과가 좋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외국인의 공매도, 또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 공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21%, 지금 1년 사이죠. 올 상반기에 21%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마이너스 22%가 나와 있는데 이 주요 20개국 G20의 대표 지수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이탈리아보다도 조금 높은 수위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가 19위래요. 20개 국가 중에서. 그래도 뭐 완전 꼴등은 아니어서 다행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는 이제 세계 꼴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요 20개국으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19위. 아, 잘하네요. 그래도 뒤에 한 명 있네. 대단하다. 네. 근데 그것도 한 0.5% 정도밖에 안 되네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야, 그래. 근데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탈리아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야, 어쩌면 그 이탈리아보다도 그잖아요. 이탈리아를 우리가 피그스라고 불렀잖아요. 예전에 유럽 사태 일어났을 때, 네,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이었는데 걔네들보다 아니 걔네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벌어진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때문이잖아요. 자,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자금이 이탈되게 만들어낸 것은 수출의 둔화. 지금 보면은요 수출은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수출이 좀 올랐습니다. 수출은 좀 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제 쓰리고죠. 네, 쓰리고 상황에서
이제 뭔가 악재를 맞으면서 이제 수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입의 액수가 더 커지게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도 수입 액수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통째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적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출이 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뭔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제 적자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예요. 네, 적자.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적자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또는 환율 리스크 이게 당분간 당순간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가 지금 100달러 넘어간 것, 그 다음에 환율이 1,3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부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율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수입을 하게 돼서 원자재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환율이 상승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을 봤을 때요. 환율 상승을 해서 이제 뭔가 팔아먹었을 때 받아들인 이익보다도 지금 수입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네,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애매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수출이라도 잘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약을 잘 따내는 것 같은 기업들 또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역 수지와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해라. 그게 자동차, 화장품, 에너지, 기계 이런 종목들이다 라고 되어는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 참고하시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재료도 많이 있죠. 지금 그 자동차용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파업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뭐 회사가 망할 때까지 파업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단순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본다. 일단 그리고 악재 다 나왔다 본다라면, 네 자동차 관련주들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게 공격적인 대응을 해볼 만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군들에 속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여기 또 나오네요. 완성차 생산 차질에 원가가 부담되고 있다. 그래서 K 배터리, 이제 배터리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둘 다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6% 증가했고요. 지난해에 대비하면은 매출액은 43%, 그리고 영업이익은 37%나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좋은 거죠. 지금 근데 상황은 다 똑같죠. 왜냐하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황은 다 똑같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그 생산 차질에 부담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쪽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데 일단 집중해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도 중대형 전지의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확대가 되었다. 고부가 배터리의 매출 확대로 수익성이 1분기보다 개선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방법이죠. 일단 돈 되는 거 먼저 해. 지금 경기가 그런 게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돈 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게 SDI의 좀 다른 점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그다지 썩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2분기 매출액이 지금 2분기보다도 지금 6.1%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 작년보다요. 매출액이 작년보다
6.1% 정도 감소했다 되어 있는데, 문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69.4% 감소했다. 직전 분기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네, 매출액은 10%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4.4%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익성 회복이 계속적으로 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망치, 기대치를 하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불안감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내 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얽혀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뭐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쪽이 이제 또 조금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의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실적 악화의 하나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딱 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자회사로 데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이놈이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적자가 나올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래 2분기에 2,3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이 SK온이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생산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섹터 쪽으로 포함시켜 봤을 때는 이게 또 국내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요. 요즘에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의 어떤 실적 전망치들이 이 정유 섹터 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흑자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배터리 부분에 적자가 나왔지만 이 정유 섹터에서 그 부분을 커버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변수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하고 있는 업황들이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나는 수익이야 라고 한다면 기업 자체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여기에 네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배터리가 이상해서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이제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주가가 좀 요즘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낙관론은 회복이 되고 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증시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될 종목들은 수출주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업황을 좀 나눠서 본다면 자동차나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기계, 뭐 이런 쪽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잘 팔 수 있는 기업들이 된다면 네, 실적은 더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자, K 배터리에 대한 실적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 SD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새로운 판로를 찾는다든지 또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또 뭔가 같이 병행을 한다라면 훨씬 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역시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업 영역은 그다지 썩 좋지 못하다. 특히 지금 같은 이럴 때는 변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하나의 사업과도 같다. 주가가 쌀 때 살 수 있는 사업가적인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바로 위험을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비관하고 회의할 때 위험을 안고 투자에 뛰어든 사람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보니까 이제 뭐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보니까 막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뭐, 때려 몰려오잖아요. 네, 무슨 뭐, 동창회나 이제, 뭐, 집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려 몰려가지고, 뭐, 시장은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손 외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릴 때, 뭔가 나쁜 이야기 계속 들릴 때,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오고 있구나, 긍정적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어제 막판에 말아올린 꼬리들이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밀어줄 것인지 한 여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가를 조금 올려서 시작해보고 올려서 끝내보자 라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